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 이 앞에 프랑카드를 보면 알겠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동이 김선달 관련해가지고 물을 팔아먹는 그런 영화도 나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우리의 상수도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이 대전에서 지금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대전시장과 함께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깊게 고민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언론, 기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소아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이 민영화,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함께 지휘하고 계신 김은기 정의당 대전시장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지지 대책위원으로 함께 활동해 주시는 정은희 대책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성 지역에서 핵 문제와 더불어서 민영화 문제 고민을 담아서 활동해 주시는 최경단 유성 지역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대전시장의 홍진원 홍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에 앞서서 우리 윤수아 의원님께서 이 공공성 확보, 그 다음에 민영화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실제 동유럽이나 저기 중남미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태가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났다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은 각종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해오면서도 사실 수돗물 등에 대한 민영화는 대단히 먼 지점으로 보아왔던 것이 솔직한 고백 아닌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이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년간 아무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수돗물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송천 월평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민간자본 포스코 건설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해서 건설하고 향후 25년간 이 시설의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계획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논의가 지금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보되기는 했지만 광역시 최초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특히나 그 당사자가 그동안 의료 민영화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광역시장이라는 점에서 대전 광역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은 원천이기에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수돗물 민영화 시도되었다가 온 국민의 반대로 철회된 것도 무리가 않는 이런 성격입니다. 필수 공공재인 수돗물을 민영화할 경우 이는 불을 보듯 보나듯이 수도 요금 인상과 수질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300% 이상의 인상, 영국과 미국은 100% 가까운 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아르헨티나 등 제3국가에서는 수돗물에서 독성마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화의 특성상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에서 이러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하기 이전에 즉각 수돗물 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님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권선택 시장이 수돗물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 위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민영화에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요금 인상이 뻔하고 서비스의 질 하락이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 고통은 서민에게 가중될 것이고요. 투자비는 물론 최소한의 이익까지 보장해주는 상황에서 그 이익은 포스코 등 재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권선택 시장께서는 더 이상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재벌에게 이익을 돌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노름은 이제 그만하시고 수도민영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저희 정의당 대전시당이 상수도 민영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민영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장은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초점이겠지만 이제 이것의 1차적 배경이 되고 있는 대청호 녹조 문제나 아니면 그 수도법이나 민간투자법 등 이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보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면서 이것의 이유로 대청호의 녹조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대청호의 녹조 현상이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금강보, 세종보, 공주보 등으로 인해서 물의 유속이 늘어졌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대청호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투여될 수밖에 없고 다량의 화학물질은 수돗물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늘어가는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보면 이미 민간위탁되거나 민간투자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제3자로 놓고 있습니다. 관료와 민간 기업을 당사자로 놓고 시민들을 제3자로 놓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다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4대강 사업이나 공공재의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해온 같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촉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의 유일한 정책적인 야당으로서 민생정당으로서 정의당이 대전시 더불어민주당의 소속단체장인 권선택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수돗물 민영화가 어떻게 대전에서 진행되어 와 있는지 남가연 정책실장이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연입니다. 대전시에서는 1년 전부터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중앙 언론에는 특히나 좀 많이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문제와 그리고 도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 두 가지의 사업으로 총 1,674억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최초 제안 시에는 1,292억이던 사업이 추진 중간에 원래 애초 기본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를 포함하면서 사업비가 1,674억 원까지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은 BTO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지금 대정 사업으로 많은 시도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송촌 1단계 정수장 사업에 대해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 1단계 실시 설계 과정에서 포스코 등의 민간 투자 제한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운영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 정수처리 시설은 일반적으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걸 지원이 최대 20%에 불과한 인적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금 대전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도수관로 교체 사업 그리고 예비 도수관로 사업까지를 사업비에 포함하면서 매우 부풀려진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대책의 입장입니다. 민간 운영 사업자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푸른물 주식회사라는 가칭 푸른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25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으면서 1.6%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연간 약 45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 과정이 이원화되면서 시민들이 먹는 물이 제대로 안전하게 정수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문제도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은 저희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인 정은희 의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대전시가 고도 정수 처리 시설과 도로 관로 사업에 전국 최초로 민간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달 30일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대전시는 대전, 세종, 계룡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온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아무도 모르게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시는 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전 상수도 월평 정수장 1, 2단계와 송촌 정수장 2단계, 고도 정수 처리 시설과 심정 취수장, 회덕 가압장, 도로 관로 신설, 회덕 가압장, 중리 취수장, 도로 관로 갱생 사업을 민간 투자법에 의거해 민간 기업의 건설과 운영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급수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하고 있으므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이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분명한 민영화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25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보장된 이윤 등을 가져가면 수돗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대전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본래 70%의 국비 지원과 30%의 지방비로 추진되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낙동강권인 부산, 대구, 울산과 한강권인 서울 등이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천, 광주는 추진 중이며 대전시 역시 송촌 정수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한 이후 이미 추진 중이던 월평 정수장 1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 위탁 및 민영화 정책의 폐해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볼리비아나 동유럽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민영화한 이후 수돗물 가격이 300% 이상 인상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등도 경쟁을 통한 수돗물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하였다가
영국 100%, 프랑스 150%, 미국 59% 등의 인상이자 공공이 환수하는 추세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 금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장의 의지로 공공이 인수하여 연간 500여 원의 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민영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재공영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물론 권선택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답해야 합니다.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대전 시민을 위해 좋은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철도와 의료 등 국민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서른위원장은 민영화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공공서비스 이용하는 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고통을 국민에게 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4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나 2015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가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등에서 당론으로 반대한 바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권선택 대전시장이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민영화 금지를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상수도 민영화 사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 원천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대전시는 밀실에서 추진해온 이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롭게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 당론을 확인하고 권선택 시장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 중지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1야당으로 대전시의 여당으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상수도 민영화를 막고 국민의 삶의 필수적인 공공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 시민들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대전시당. 예, 방금 전 기자회견에도 담겼듯이 자당 소속의 지방자치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결국은 설악산과 가량산에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은 산으로 간 4대강에 첫 발을 띈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드디어 물 민영화의 첫 삽을 띄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공공성을, 환경을, 생명을 중시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역할, 그걸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